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는데 피습범의 단독 범행에 수사기관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습범을 태운 범행 직전에 피습범을 태운 택시기사의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술하면서 안창호 선생님 참다. 저는 뭐 도산공원 안창호 선생 그 묘지를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 부처가 연예인 만나러 간다고 그 건물 앞에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급하게 쫓기는 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안창호 선생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냐? 좀 뭔가 횡설수설하고 네. 건물 앞에 내려서는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도 하고. 네. 실제로 도산공원하고 신사동 그쪽하고는 버스도 한 두세 정거장 차이가 있는 곳인데 도산공원 간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예인 만나러 다른 장소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또 재밌는 것은 그러면 그 연예인이 한다는 그 샵 자체가 실제로 연예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가 물어본 그 사람들은 그게 안 왔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여러 차례 계속 와가지고 마치 그 누구의 남자친구처럼 느낄 정도로 자주 그걸 방문했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연예인 만나러 간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연예인은 안 나타나고 배현진 의원이 나타나자 평소에 또 모두가 달라진 거죠, 완전히. 예. 이 정치적 개인의 어떤 신념 체계에 따라서 갑자기 그렇게 작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여러 차례 그것을 방문했다는 측면에서는 계획 범죄라고 얘기했지만 또 그 순간적으로 연예인이 없는데 연예인을 찾아갔는데 정치인을 보고 저런 행동한 거는 또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다만 저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해 왔다.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인을 받으러 갔던 누군가를 타격하던 아주 집요하게 해왔다. 또 학교에서도 스토킹을 해왔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결과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사기관에서는 뭐 특정 정치 집회에 참석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이 습격범은 우발적 범죄였다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다. 우연히 만났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있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습격범은 응급 입원이 끝나면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의 행적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비공식 일정 파악, 어떻게 비공식 일정을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습격범의 범행 전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오늘 경복궁 2차 가해자 참교육하고 왔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어요. 경복궁 훼손범 XX야 법원 앞에서 고성을 하고 방송사 카메라에도 그 모습이 담겼다고 합니다. 같은 날 이 습격범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 영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던 날 이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그 속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영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 있는 이 대표 재판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있는 법원 앞으로 가서 셀카 영상을 찍었다. 그걸 응원하기 위해서 갔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찍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참 독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왜냐하면 저 경복궁 회송을 한 사람이 그날
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 웬만해가지고 알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뭐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던졌는데 그날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그 재판받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중학생이 법원까지 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중학생이 뭐 법원 가보는 중학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아주 독특하다. 정치 성향도 강하고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저 중학생이 응급 입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응급 입원이 됐나 봤더니 우리나라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신질환자로 추정이 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만 72시간 동안 입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응급 입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 정도로 지금 정신 상태가 조금 그렇게까지 이제 질환이 의심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입원이 됐나? 저는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학생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형량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 들고요. 그다음 경찰은 그냥 함부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단독 범행으로 우리는 파악이 됐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제대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습격범이 이 대표 지지자인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원을 했는데요. 뭐라고 입장 밝혔을까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공포를 느꼈다.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다. 면밀한 수사 뒤의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배현진 의원이 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저희도 저 CCTV 화면 봤지만은 참 무자비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저는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디 언론에 난 것처럼 저 중학생이 비뚤어진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좀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은 15살짜리 아이가 무슨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테러를 한다고 저런 테러를 하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학생의 주변에서 누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배현진 의원이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쟤는 안 돼, 좀 혼나봐야 돼. 예를 든다면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화면에 나오는 그 배현진 의원과 마주쳤을 때 상황이 인정 욕구랑 맞물려서 저렇게 됐을 건데 제 짐작은 아이들은 자기가 주관이 확실히 서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은 주변의 얘기에 영향력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지나갔지만 그 얘기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2006년에 그 박근혜 당시 대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커터칼 테러. 그리고 2015년 3월 달에 리퍼드 주한 미국 대사가 역시 테러를 당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려요. 작은 커터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계속 키우면 청룡 언월도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시나요? 기회 공평한 세상,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커터칼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고야. 저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지도자급 인사들, 정치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글 한 줄 정말 고민하고 신경 써서 써야 하는데 저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자기가 다 확립되지 않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욕만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언제라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좀 전 떠올랐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배후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돼 총선 출마를 밝힌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나도 협박 편지를 받았다라며 남일 같지 않다라고 협박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출마 소식을 접하고 처음 쪽지로 받은 협박 메시지다. 연구실 문틈에 끼워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배현진 의원 일이 남일 같지 않다라며 이수정 교수 본인이 받은 협박 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습격받은 걸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날짜가 1월 25일이었어요.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습격받은 게 1월 2일이었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하는 것도 17차례에 걸쳐서 이제 돌로 찍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처지에 있었으면 이제 누구라도 이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써놔가지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횟수가 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불과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어떤 논란들이 있었냐면 신상 공개도 안 하고 동선도 잘 공개하지 않고 부산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산경찰청장이 뭐라고 필요했냐면 왜 신상 공개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칼로 사람의 목을 이렇게 딱 겨눠가지고 실제로 살인미수로 봐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범죄의 중대성을 미흡하다고 보면 도대체 어떤 거를 중대한 범죄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명도 다 중요하지만 헌법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이번에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 테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인을 엄벌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정치 테러는 용납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부산경찰청 입장이랑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단독 범행이라고 부산경찰청이 입장을 냈을 때,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이 그런 입장을 냈을 때 민주당은 아니 좀 조사를 좀 더 차분하게 단독 범행을 결론을 낼 때 내더라도 차분하게 조사를 해야지 이거를 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피습했던 분들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부산경찰청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이에요. 당원이 100만 명이면 당원 중에 누군가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가 지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신중하게 이게 단독 범행인지 개혁범인지 또는 정치적인 어떤 뉴스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게 누구를 어느 정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야지만 예. 사회학적 분석을 하든 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은 살짝 덮어가지고 별일 아니었다라고 네. 하고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그냥 하나하나를 다 노출하는 식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기 때문에 네. 저는 양쪽의 모두에 대해서 진중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발표하는 그런 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정치 테러와 정치 혐오를 부추기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걸 좀 꼭 좀 유의했으면 합니다. 예.